보고 싶은 영화 고영아입니다. 다 보고 싶으셨죠? 네. 그쵸? 저 이번 디톡스 완전 효과 봤어요. 저 예전과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살 계속 빠지시면 3주 만에 5kg 빠졌어요. 네, 저희 스폰서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저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20분 동안. 이 20분 귀한 시간 동안.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 이기수 스폰서님 말에 의하면 와, 저분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정말 최고의 안티였어요. 그래서 전 오늘 저희 흑역사를 다 보여드릴 거고요. 네. 네, 우리 연재 스폰서님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최강 안티가 초긍정 유선화 피플이 되었는지 여러분께 고백하는 자리로 20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고영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저 간호사관학교 졸업했어요. 4년 동안 간호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2000년에 육군 소위 임관, 국군 마산병원, 국군 덕정병원, 국군 수도병원, 국군 양주병원 네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10년 동안 군생활했고요. 2010년에 육군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우리 군사학 받을 때 이게 임관식 멋있어 보이죠? 네. 네, 제 다리가 굵은 게 괜히 굵은 게 아니에요. 맨날 연령하다 보면 굵어져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군대를 졸업하고 졸업이래 제대하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간호사 면허는 갖고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적당한 수입을 받는 직업으로 예전부터 찍어놨던 게 보건교사였거든요. 근데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계약직으로 그냥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는데 노는데 돈을 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난 학교가 체질인가 봐 이러고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막 학교 내에서 있는 지역사회 행사도 마무리 짓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막 경복궁 투어 다니면서 문화체험 시켜주고 이러고 있던 찰나에 제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5급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계약직이었어요. 해마다 1년씩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은 월급을 받지 못해요. 계약을 해지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2달을 쉬는데 둘이 남편이랑 같이 벌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중산층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월급이 확 끊기니까 갑자기 확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때 뭔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유선아를 만났어요. 뭘로? 다이어트로.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로 만났는데 살이 빠진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1단계 했는데 살이 막 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난 이게 큰 돈 들였는데 했더니 지속해서 하다 보면 빠진대요. 저희 이미정 스폰서님 저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저 디톡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미정 스폰서가 저를 만나재요. 그래서 저 관리해 주려고 만나나 보다. 오세요. 만나가지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전문가의 기준이 뭔데요?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전문가라는 거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정말 세게. 왜냐면 저는 사업 관심 없었고 난 소비자였고 그리고 저 진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은 빠지지 않았으나 뭔가 첫 주에 이미정 스폰서 오고요. 그 다음 주에 강현주 스폰서가 저를 만나러 오고요. 세 번째 주에 이기술 스폰서가 저를 만나러 오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위에 스폰서님이 오셨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난 우리 스폰서님 전략 강의에 뭐라고 썼을지 너무 궁금해. 어떻게 주마다 상위 스폰서들이 오세요? 뭔가 나를 찍었는데 안 넘어오니까 자꾸 스폰서님들의 도움을 청했다는 느낌을 좀 뒤늦게 알았어요. 나 정말 힘든 파트너였구나.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유산화 제품을 꾸준하게 먹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좋아. 어차피 쓴 돈 1년 동안은 내가 해볼게. 1년 동안 먹어보고 1년 동안 하라는 대로 해보고 5기로 했어요. 5기로. 되나 안 되나 보자. 되게 불편했겠죠. 저희 스폰서님. 그래서 시스템을 나오라는 것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러다가 뭐 이렇게 소개를 해보라는 건 근데 저를 제가 먹고 있으니 따라서 먹는 사람들은 있어서 소개는 들어오지만 저는 그런 서류 작업 같은 거를 잘 몰랐고 배우려는 마음도 없었고 누구 전화 들어오면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인적사항 보내드릴 테니까요 서류 좀 작성해서 넣어주시던가요. 그쵸.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끊임없이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속썩이세요? 우리 되게 쉽게 그런 말 하죠. 속썩이는 파트너 놓고 가고 버리고 가라고. 근데 기다려주세요. 정말 저는 우리 스폰서들이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고요. 저는 유더베스트가 기다려주는 문화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사업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끊임없이 감동시키면서 기다려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 너무 눈이 늦게 띄어진, 너무 눈은 늦게 뜬 이 문화에 접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선입견 때문에 무조건 노만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파트너는 일단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사업을 뭔가는 이제 슬슬슬슬 해보고 싶긴 했어요. 그때도 열정적이진 않았어요. 해보고 싶긴 했으나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왜 해야 할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2014년 8월 달에 사일에서 제품 먹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이 2015년 3월 달에 저를 본인의 실버 그 승급 어워드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봤죠. 가봤는데 뭐 다 무대 올라가고 막 화려하고 좋겠다, 부럽다. 근데 나도 저 자리 가야지? 그 생각까지는 못하는 그런 정도 단계. 좋겠다. 이렇게 하는구나. 화려하네. 이쁘네. 그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다른 부업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본사 오라고 해서 본사 가니까 난 원래 친구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까 이게 전부 다 저만의 자기 위안, 핑계, 회피, 부럽긴 한데 내 얘기는 아니야. 그 정도의 단계. 그러면서 부업 기간 동안에 하라고 하니 탑스스쿨 들어봤어요. 왜요? 군인 같아요. 네? 군인. 군인 같아, 군인. 군인 같아요? 네. 해보고 뭐 시스템도 타라고 하는 거 타보고 상동원 미팅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보고 이제 슬슬슬 머리는 세워보고 그 자리에는 세워봤지만 그런 기분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하는데 되게 막연해. 그리고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늘 있었어요. 뭐지? 뭔가 왜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지? 이게 뭘까? 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여차저차 모아놓은 점수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구형화가 터져서가 아니라 모아놓은 점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레그를 잘 이용해가지고 실버 승급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게 학교를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학교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고 유산화는 나한테 조금씩 웃음을 찾아주는 곳인데 어디를 선택을 할까? 그러는 찰나에 석세스 코어를 듣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 전업이라는 걸 해보자. 전업이라는 걸 해봐서 이 유산화에 있고 보통 스포츠인들이 말씀하시는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한번 다 있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석고를 듣고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안 됐던 게 이유가 있구나. 저는 저를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육군 대위였고 지금 학교 선생이고 뭔가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와 나의 스펙에 너무 만족해서 내가 지금 새 세계에 발을 들였고 이곳에 와서 백지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말로는 내려놨다, 배울 거다 하지만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으니 이게 태도 자체가 주인의식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배우려는 그런 경청의 귀가 열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내려놓고 나서 결정했던 건 자, 이제 4월 달에 싱가포르 컨벤션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그럼 한번 가보자.
유산화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외치고 어떤 분위기인지 가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자. 가서 스폰서님들과 같이 많은 걸 봤죠. 근데 여기서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싱가포르 이틀째 날 저희 스폰서랑 방을 같이 쓰니까 스폰서님이 먼저 저한테 그래요. 강윤주 스폰서님이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일찍 가볼래? 왜냐면 다 같이 움직여서 예정되는 오픈 시간에 조금 일찍 가니까 좋은 자리를 못 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우리 앞에 가서 자리 좀 맞춰볼까요? 이러면서 6시에 눈 떠서 밥 얼른 먹고 6시 20분에 호텔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선택시티에 6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가서 문 앞에 우리가 1등일 거야 이러고 갔는데 이분들이 있는 거예요. 1등일 거야 생각하고 왔는데 있는데 저 처음에 이제 딱 스캔하잖아요. 직급 스캔. 이그젝티브 다이 아니야 이때 다이아 여기가 이그젝티브 루비. 저 뒤에 있는 분 속초에서 오셨대요. 전 이분 얼굴 처음 봤는데 이때 이제 안면 트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전 유더베스트 그룹의 누구예요 했더니 자기는 유니스타즈 그룹의 한명란 리더더라고요. 한명란 다이아몬드. 이때 제가 받은 도전은 뭐였냐면 나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준비해서 일찍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자리를 맞추겠다고 왔는데 나보다 더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직급도 높아. 이분은 여기 처음 오는 것도 아닐 거야. 그런데 자기 파트너들을 다 데리고 이분 광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배영희 리더님 광주 분이시더라고요. 말씀 나눠보니까 1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와 뭐지? 그럼 나는 왜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에 임하지 못했던 거지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남을 탓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남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움직이면 되는 거고 내가 먼저 한 발 더,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강하게 느끼고 나서 이때부터 사실 눈을 떴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열정을 받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왔죠. 그러고 나서 프로모션들이 이제 하나씩 뜰 때마다 해볼까? 그전에는 남 얘기였어요. 스폰서님들이 아무리 저런 것도 있고 누가 갔다 왔고 좋겠다 그거였는데 이제는 해봄직한 것들은 도전해보자. UFA 해보자. 다녀오고 그러고 나서 미국 컨벤션 이왕 몰아쳐서 이때는 사실 김규순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서포 들었을 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것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그 노트 있죠. 거기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을 1번을 미국 컨벤션 적어놨어요. 가면 되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이랬어요. 남편이 반대할 것 같아요. 전 그냥 돈 벌어서 골드 내년에 갈게요 이랬는데 넌 평생 못 가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부모님 유럽 여행을 시키고 싶은 자녀가 그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보내드려야지 하면 그 보내드릴 수 있을 거 아니? 못 보내드려. 당장 카드빚을 내서라도 보내드리고 나야 내가 돈을 갚아서라도 그걸 갚는다고. 네가 돈을 모아서 미국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다녀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메꿀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넌 못 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요.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언니 오늘 내가 이런 얘기로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긴 시간을 집을 비워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지금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왜 못 가? 저 혼자 걱정했던 거예요. 저 혼자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단지 예상만 하면서 반대할 거야. 안 된다고 할 거야. 어머님이 싫어할 거야.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더라고요. 갔어요. 진짜 좋았어요. 저 이렇게 좋은 명당 자리에서요. 이 마이로네스 박사님 뒷모습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요. 제 남편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올해 꼭 가야 돼. 올해. 왜? 내년에 가면 되잖아. 아니야. 마이로네스 박사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겠어. 한 해라도 더 빨리 봐야겠어. 그러면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덩달아 남편도 데리고 갔어요. 자기를 데리고 가달래요. 그래서 엔드 사업자 걸어놓고 같이 비행기 탔어요. 왜냐면 처음 예상했던 비용은 400, 500이었는데 나중에 잘 준비하다 보니까 200이면 가겠는 거예요. 혼자 비용으로 둘이 같이 가도 어차피 400은 쓸 돈이었으니까 가자 그럼. 가서 무대 밟아봤어요. 그리고 본사에 가서 우리 스폰서님들 $1,000,000 이 스톤을 직접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진짜 가슴 떨려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을 다녀왔고 다녀오신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파를 해주셨으면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80명, 90명, 10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것만 상상해도 진짜 가슴이 떨리는 일인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유산아 연예인이잖아요. 14스타. 그쵸? 이분하고 사진 한번 찍느라고 5분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 숙소 체크아웃 하던 날에 이분 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새벽 5시에. 결자로 갔는데 결자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려가다가 누가 먼저 타고 내려와서 저는 이렇게 딱 만났고 당연히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보고서 하이 이랬는데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 굿모닝 이러더라고요. 하이 굿모닝 이러면서 오늘 떠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떠난다고. 잘 가 내년에 또 보자? 근데 그러고 말았거든요. 되게 쿨하게. 왜냐면 막 14스타 나 반가워 이거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언제 눈을 뜨기 시작했냐면 사실 1박 2일의 최대의 수혜자예요. 전 진짜 1박 2일의 수혜자인 게 저희 강연주 스폰서가 1박 2일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럴 때 나 일하는데 어딜 가요? 금토로. 됐어요 못 가요. 2번을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럼 한번 그때 저 어치버였어요. 어치버 승급식이라도 와라. 그럼 알았어요. 그럼 토요일은 갈게요. 그런데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저는 승급식이 2시로 알고 있었던 거죠. 승급식이 10시인데 9시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정신 빼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승급식도 못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휴 울만해요. 1박 2일에서 혼자 그렇게 울었대요. 남들은 파트너들 막 데려와가지고 최다상가상 받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하고 다른 저희 형제라인 한 명하고 3명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펑펑 울었대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진짜 미안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최선을 다해준 스폰서인데 이 스폰서가 나의 부재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인이 부족한 게 아닌데 내가 단지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아래로 보인다는 느낌? 내가 어깨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그걸 못해줬구나 싶은 마음에 너무 미안해서 그때부터 약속했어요. 1박 2일 꼭 갈게요. 어떻게 해서든 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왕 오는 거 그러면 한 번 올 때마다 한 명씩 초대라도 해서 올게요. 그리고 나서 초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죠. 이때가 제가 처음 왔던 작년 송년회 12월 이제 어치버 수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한 명씩 2명씩 부르기 시작해요. 저희 파트너 초기 사업자를 부르면서 그냥 아예 파티식으로 와서 그냥 먹고 즐겨. 우리 밥 따로 먹고 저희 때 시어머니 친정엄마 다 오셨거든요. 저희 이런 데 와서 이런 행사하니까 와서 보세요 라고 초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류영수 리더님 이때 처음 발들였고 그 다음 달에 한 분 더 우리 파트너 초대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박 2일 놀러 오는 거죠. 여기 너무 즐기러 오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원이 점점 늘어서 또 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초다상가상.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형제라인들과 파트너들과 이 사업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웃을 수 있고 네, 스폰서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이제서야 알 수 있고 안 될 거 없더라고요. 하면 다 되는 거였고요. 저만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저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들으셨던 분들은 그럼 여기에서 그럼 구영아의 결론은 뭘까? 부업과 전업의 차이가 뭐라는 거야? 부업에서 전업으로 했더니 행복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요. 안 될 거 없다. 하면 된다인데 제 생각은 부업자에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생계 때문에 포기하진 않아요. 이 사업은 어차피 1, 2년 할 거 아니고 3년, 5년, 10년 할 건데 끈기 있게 가는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내 밥그릇이 정확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한 이 사업을 놓을 일은 없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난 시스템 타고 싶은데 탈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고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최대한 활용을 하라는 게 저는 제 파트너들 다 부업자예요. 나를 쓰라고. 날 갖다 쓰세요 이러거든요. 저를 갖다 쓰라고. 제가 대신 가서 미팅 해주고 제가 대신 가서 케어 해줄 테니까 명단만 달라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업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본인이 받는 월급의 80%를 유산화해서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그 시점까지는 전업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다행히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벌어서 아무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뛰쳐나왔을 때도 지금 먹고 살만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받던 월급의 80%는 그 정도 되려면 저 골드 가야 돼요. 골드 가고 나서 전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잘 몰랐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전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업은 내 생활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 파트너들 그리고 저희 형제 리더님들 다 알고 계시는 문구예요. 일단 출석하는 것.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출석하는 것.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지금 거의 다 부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8월에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가겠다고 손든 사람이 5명이에요. 휴가 그냥 여름 휴가 몰아가지고 가겠대요. 저희 부부까지 하면 저희가 벌써 7이에요. 가서 어마어마한 열정을 받아올 거고 저희가 받아왔던 이 열정을 또 다시 널리 전할 거고 올해 저와 남편 둘이 갔지만 내년에는 7으로 가는 것처럼 그 후년에는 15, 그 후년에는 30, 50, 100 그렇게 돼서 정말 미국에 한번 100명 넘게 데리고 가보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할 것이고 그날까지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하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요 부업자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싶어 했던 그 시스템이라는 것만 네, 시스템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네,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